자, 이제 361페이지 보시면 이제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인데 반대 개념이에요. 기반 시설 부담구역. 자, 이제 기반 시설이 필요한데 부담을 너한테 시키겠다. 그럼 여기서 A라는 얘기가 땅을 갖고 있어요. 여기다가 건물 지려고 그러는데 여기 지역을 봤더니 여기 개발이 안 된 지역이에요. 개발이 안 된 지역이라 기반 시설이 부족해요. 여기도 부족한데 지금 현재 도로 넓히려고 하면 넓힐 수 있어요. 깔 수도 있고 설치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가능. 아까랑 반대네. 부족한데 곤란했었고 얘는 뭐예요? 가능해. 그럼 너가 개발행위 하게 되면 여기서 호텔 하나 짓겠다. 그럼 호텔 짓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는 뭐가 필요하겠네요. 여기 이제 도로. 이 도로를 지자체에서 우리 돈 갖고 설치해주긴 좀 그래. 야 이거 네가 설치하는 비용 좀 그래도 일정 비용을 좀 부담을 좀 해라. 다 설치하라는 거 아니니까 너 하는 이 면적이 얼마냐에 따라 이 건물 짓는데 얼마냐에 따라 내가 너한테 부담을 시키겠다. 이걸 뭐라고 그래?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그래.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한번 봐볼까요? 그럼 얘는 개발 密도 관리구역 반대 개념이에요. 그래서 첫째 줄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란 개발 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 반대 지역인데 개발로 인해 도로 필요하고 공원, 녹지 등 대통령 영의정 박스에 있는 것들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설치하거나 필요한 용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정 고시하는 구역, 요거를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하는데 그 밑에 있는 기반시설이 우리가 기반시설 지난주에 배울 때 53가지라고 배웠죠? 기억이 안 나죠? 네. 교통시설, 뭐 보건위생시설 하면서 했었잖아. 네. 미주 치면서 가지 말자 그럼 무슨 시설이야? 보건위생시설 했었잖아요. 그 모든 시설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것만. 거기 1번부터 몇 번이에요? 8번. 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야, 너 호텔 졌지? B, 너 아파트 졌지? 니네가 이거 졌기 때문에 공항이 필요하거든? 공항 설치 비용 내. 그럼 웃기잖아, 이거. 이 아파트 지었는데 공항이 필요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도로나 상하수도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공원이나 녹지가. 그러니까 모든 기반시설이 아니란 얘기예요. 학교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죠, 학교. 학교 있어야죠. 근데 서울대학교 지는데 돈 내라 그러면 웃기죠? 우리나라는 어디까지가 의무교육이지? 중학교까지. 끝까지 안 봐, 내 모양. 중학교까지잖아. 그러면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거지 고등교육법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1번, 2번, 4번에 밑줄 쳐 있지 않습니까? 학교인데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대학교는 제외한다는 얘기죠. 그럼 대학 설치할 거니까 비용 내라 웃긴 거잖아. 이게 우리 시험에도 한번 감정평가서도 한 번 나온 거야. 작년에 기출문제 이거. 이거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야? 이해하는 거죠. 야 무슨 대학교가 말도 안 되는 네가 개발해야 하는데 대학 설치 비용 내라는 건 말이 안 되고 초등학교나 중학교 정도 내놔 이거지. 예. 그리고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 이런 것들 설치하는 비용 납부하게 하겠다. 그럼 여기는 당연히 대상 지역이 나올 건데 대상 지역이 어딜 거냐? 개발하고 하는 땅이 대상이지 보존할 땅은 대상이 아니에요. 개발을 한다는 얘기는 행위제한이 강화돼야 돼요? 완화돼야 돼? 개발하려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거예요. 구역이 지정돼야 돼? 구역에서 해제돼야 돼? 해제되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구역에서 해제되는 바람에 용도지역이 바뀌었어.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면서 행위제한이 뭐 되는 지역? 완화되는 지역.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일까요? 줄어드는 지역일까? 늘어나는 지역이에요. 개발행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 늘어났어. 줄었어요? 늘어났어. 아까 개발 나오면 숫자가 몇 프로? 20% 증가되는 거예요. 20% 이상 증가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이게 대상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 1번 의무적 대상 지역에서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써 있는데 볼까? 특광, 특특, 시장, 분수는 다음 각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해야 된다. A.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제정 개정으로 행위제한이 뭐 되거나 완화, 구역에서 해제, 이 법에 따른 또는 용도지역이 변경하는 바람에 해제가 돼서 행위제한이 뭐 완화. C. 개발의 허가 현황을 봤더니 또는 인구 증가율을 봤더니 다음에 해당이 될 때 대통령령이 다음이에요. 가.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의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건수보다 몇 %? 그러니까 전전년도에 100건인데 전년도에 130건입니다. 그럼 벌써 30% 늘었죠. 그런 점 묶어버리겠다. 나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에 있는 특강 시군의 인구 증가율보다 몇 퍼센트? 20%.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반드시 묶어버리겠다가 기반인서 부담구역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지정하되 기타 필요하다 그러면 지정할 수도 있다. 그래서 임의적 지정 대상은 필요한 경우에 해서 뒤에 넘기면 임의적 지정이라고 나올 거예요.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특강 특특시장 군수가 해당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1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거는 필요하니까 지정할게요 라고 할 수 있답니다. 됐고, 그럼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이거 지정할 때 아까 특강 특특시장 군수가 아까 심의 거쳐 지정했죠. 개발 및 관리구역. 얘도 뭐 거쳐야 돼? 심의. 근데 잘 봐요. 지정되고 난 다음에 얘한테 돈 내놔 그랬더니 네가 나한테 언제 물어본 적도 있냐? 이럴 수 있잖아. 나한테 솔직히 기분 나쁠 때가 두 가지 줄게요. 지나가다가 누가 나를 때렸어요. 때렸을 때. 누가 나한테 돈을 삥 뜯겼을 때. 삥 그러면 돈 뺏겼을 때. 그냥 삥 알죠? 전문용어로 삥. 때렸을 때랑 삥 뜯겼을 때랑 언제 기분이 나쁘세요? 더 기분 나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삥 뜯겼을 때 훨씬 기분 나쁘지. 한 대 맞고 나면 끝인데 돈 내놔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 내 돈인데. 없어요 그러면 10원에 한 대씩이야. 150원 딱 주잖아. 어렸을 때 삥 뜯기면 기분 나쁘잖아. 더럽잖아 이거. 얘 돈 내라고 그럴 때 얘네들한테 사전에 뭐는 들었어야 돼? 의견. 의견 청취하고 심의 거치라고 됐어요. 그래서 의심이라고 그래요. 이 돈 어디다 갖다 쓸지 의심스럽잖아요. 그래서 의견 청취 심인데 시험장 가면 의견을 빼버려요. 시험에서. 그래서 거기 특강 특특시장 우수는 기반인서 부담구역 지원 변경하려면 동그라미 주민의 의견 들어야 되며 해당 지자체에 있는 지방독이 뭐 동그라미? 시민. 의심 거쳐서 지정하고 알려주는 거 뭐라고 그러죠? 고시. 됐어요. 여기까지가 개발 및 관리구역하고 기반인서 개념인데 자 볼까요? 여기 보시면 차량 현저히 지체되는 거 보이세요? 저런 지역 기반인서를 설치하려고 해도 곤란하죠. 그럼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땅이 어디에 주타로? 주상국이야. 그래서 부족한데 설치마저 뭐 하니까? 곤란하니까. 그럼 특강 특특시장 운수가 묶어버려야죠. 숫자 나오면 몇 정도는 기억해둬요? 예, 향후 몇 년? 2년. 몇 프로 초과입니다? 그럼 행위자는 뭐 해야지? 강화. 건폐율 용역 강화인데 현재 시행령에서 뭐만 건드렸어요? 용적률만. 몇 프로? 50%. 경계는 분명하고 주기적으로 검토해라. 끝!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원 기준인데 틀린 거 찾아라. 몇 회 문제? 이거 14회 때 문제니까 벌써 몇 년 됐네. 10년이 넘었죠? 틀린 거 찾으랬습니다. 당해 지역의 도로 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차량 통행 현저히 지체된 지역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이죠. 2번 당해 지역의 도로율이 국토교통 전 도로율 몇 프로 이상 미달되고 있으면 지정해야죠. 향후 2년 내 하수 발생량 초과 맞죠? 향후 2년 내 수도 수요량 초과 향후 몇 년 내? 2년 내 학생 수 몇 프로? 다 몇 번? 5번 30%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틀린 거 찾아라 했으니까 기준에서 틀리게 한 거니까 숫자 몇은 기억하면 돼요. 이 숫자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기반인서 부담구역은 분명히 아까 뭐랑 반대 개념이었냐면 개발 밀도 관리 외의 지역인데 여기 설치가 가능하니까 그 설치하거나 용지 확보를 하기 위해서 뭐 좀 내놓으세요? 돈 내놓으세요 하는 게 뭐예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에요. 그럼 얘는 지정되고 나면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할 거냐? 개발이 막 되는 지역 행위자리 구역에서 해제 허가 건수 인구 현황 몇 프로? 2% 증가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특강 특특시장 군수가 의심이에요? 심의만이에요? 의견 청취와 심의 거쳐 지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게 기반시설 뭐예요? 부담구역이에요.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는 결론은 이거야. 여기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묶였다. 묶였다. 어느 분이 묶었겠네? 특강 특특시장 군수가 의심 거쳐서 지금 했죠? 그럼 여기서는 개발행위 하는 애 중에 건축하고 물건 쌓고 토 있죠? 모든 애가 내는 게 아니에요. 자, 도로는 누가 쓰는 거죠? 1번 소, 2번 개, 3번 사람. 그러면 건축하고 물건 쌓고 토 할 때 사람이 늘어나는 행위 하는 놈이 내야죠. 자, 건축하면 사람 늘어납니까? 내야지. 형제 변경하면 안 늘어나죠. 형제 변경하는데 왜 늘어나? 토속 채취하면 늘어나요? 흙 갖고 가면 사람이 늘어나? 토지 분할하면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행위 하는 놈만 내는 거예요? 건축 행위 하는 놈만 내요. 근데 신축 새로 짓는 거 신축이에요. 증축 증가시키는 거야. 개축 동일 규모 뜯어 고치는 거예요. 재축이라. 그러면 늘어나는 거는 뭐 할 때? 신축하고 뭐예요? 증축. 숫자 나오면 몇이랬죠? 그래서 200제곱미터 초과의 신증축 하는 놈만 내는 거예요.
모든 개발행위 하는 애가 내는 게 아니라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신축하는 애가 일정 기간 안에 돈을 납부하는 구역이다. 그걸 무슨 구역이라고 부른대? 이거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한대. 이게 2014년도 7월 5일날 감정평가서 문제거든요. 봐요. 국토개입법령상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이 아까 다 하는 게 아니랬죠. 그러면 해당하지 않는 거. 도로 있어야 되지. 공원 있어야죠. 대학이? 어떻게 그건 아니잖아요. 답 3번이었던 건데 저게 2014년 감정평가서 문제인데 작년 2015년 있죠. 올해가 2016년이잖아. 15년도 우리 시험 문제 이거 똑같이 나왔는데 답까지 똑같이 대학이 답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개념 물어보는 거야.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뭐 내는 건지 아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362페이지 가볼게요. 3절 반가운 거 나왔습니다. 기반시설 종료 이거 어디서 보던 거죠? 응? 지난주 했잖아요 이거. 용어 정리할 때. 그래서 가로에 종류를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특정 밑줄 친 거는 좀 읽어두세요라고 해서 그때 거기 유통공급시설에서는 공동구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되고 방제 제막자죠. 하천, 유수집, 저수집, 방수섭이, 방수섭에 있었던 거. 그리고 보건위생 가지 말자. 앞으로 아프면 가는데 병원을 좀 종합의료시설 갔더니 암이라 자빠 죽었어. 어디로 해? 장례식장. 젊은 애들은 3일장 치르고 화장시설. 어르신들은 공동묘지, 보안시설, 장지. 저 같은 애는 대준 줄 알고 훅 도축장. 이건 가지 말자고 그랬던 거잖아. 기억나죠 이제? 예. 이런 거 해야 기억이 나요. 예. 그리고 교통시설, 환경기초시설 조심할 게 폐차장은 복원하는 건데 교통시설 주차장 옆에 갖다 놓으니까 조심하자 그랬었잖아요. 예. 그리고 넓다가 공간시설인데 거기 운동장 같은 경우가 조심할 게 공공문화체육인데 그 공간시설에 광장, 공원 사이에다가 운동장 넣어놓으면 비슷해서 안 보이는 거거든. 그래서 밑줄친 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번에 이 위에 있는 기반시설 53가지를 설치하기로 결정이 딱 떨어지면 이때부터는 뭐라고 부르죠?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하기 전에는 뭐라고 하고? 기반시설. 결정이 되면 도시군계 시설. 2개 이상에 걸치거나 이용하면은 뭐라고 그랬죠? 광역시설. 그래서 시설이 3개 나왔었잖아요. 근데 긴 거는 무슨 시설로 가냐면 걸치는 거죠. 국지적인 거는 이용하는 건데 오강록 얘기했는데 오강록. 광록이는 뭐예요? 짜증난다 했잖아. 광록이는 마약하다 걸렸다고 그래서 걸치는 시설을 했었는데 나 뭐 한 거야 지난주에? 처음 한 거야 이거? 했잖아. 거기 363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거기 광장 녹지 밑줄 쳐 있지 않습니까? 광장 녹지는 이용하는 것 같은데 걸치는 거가 있어서 특이한 거니까 한번 읽고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광장 녹지는 걸치는 거다. 그래서 얘네들을 정리하면 시험에서 나오는 거가 이제 4번에 자 기반시설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53가지. 다 외울 필요는 없고 걔가 기반시설인지 알 정도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결정이 되면 이름이 뭐로 바뀌냐 2번에 뭐예요? 도시군계획 시설. 이건 이제 설치하는 사업을 하겠죠. 이제 할 거야 이거. 2개 이상에 걸치거나 이용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3번은 광역시설. 그리고 지하에 공동으로 매설한 콘크리트관을 지하 매설구라고 그래서 뭐예요? 공동구라고 그래요. 요 4가지만 위주로 한 번씩 나왔지 나머지는 건드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자세하게 제가 뒤에다가 4절에다 써놨어요. 도시공계 시설 사업 해가지고. 자, 해볼까? 자, 봐요. 자, 아까 대표적인 기반시설의 대표적인 게 뭐였죠? 도로, 공원, 학교, 뭐 이런 되게 많았잖아요. 그 중에 도로를 만약에 설치하겠다. 도로 무슨 시설이죠? 기반시설. 그럼 여기 시에서 그럼 기반시설 설치하려면 무슨 계획을 짰겠네?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을 작성하는 걸 입안이라고 그러죠. 입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결정. 결정이 딱 되면 자 이거 흰 색깔로 여기다가 도로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설치하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계획 짜고 있는 거죠. 이거는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니까 기반시설 예정지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가 기초조사해 봤더니 집안이 너무 약했던 거야.
이게 깔고 나면 이거 사고 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도로를 여기로 옮겨야겠다 해서 기초조사한 결과 여기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안 하기로 하고 여기로 결정을 한 거야. 그러면 도시군 관리 결정이 딱 돼버렸어요. 결정이 되는 순간 이름이 뭐로 바뀌어요? 도시군 계획 시설.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을 이제 뭐라고 부르죠? 시행자. 그럼 시행자가 이제 사업을 하려면 저거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면적 얼마를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돼요. 그걸 실시계획이라고 합니다. 무슨 계획이라고 한다고? 실시계획. 실시계획 작성해서 이거 인가가 떨어지면 인가 고시가 났을 때 이제 공사에 이제 착수하는 거예요. 착수해서 다 끝났어요. 그럼 준공검사 받으면 됩니다. 준공검사 받고 나서 준공검사 떨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하면 돼. 요 순서로 가는데 그 전에 여기가 무슨 시였냐면 만약에 서울시였다.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인데 도시군관리계획 위반한 사람이 여기 원칙이 아까 누구였냐면 특, 광, 특, 시장, 군수. 예외 국장하고 도시에 있었죠. 원칙만 알면 돼. 그럼 이 사람이 위반해서 하려고 해서 결정이 딱 된 거니까 나중에 이 도로 설치하려고 한 사람을 찾아야 돼요. 이 시행자가 누가 되는 거냐를 찾아야 돼. 위반한 사람이 하려고 한 거예요? 결정한 사람이 하려고 한 거예요? 계획을 짠 사람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정해 준 사람이 하려고 한 거예요? 위반한 사람이죠. 여러분 공인중개사 시험 끝나고 나면 내년에 10월 셋째 주에 시험 끝났어. 그 다음날 여행 갈 거 아니에요? 에? 여행 안 갈 거야? 그냥 잠을 자겠다 내가 이거야? 그럼 내가 여행 갈 건데 여행 가려면 누가 계획 짜야 돼요? 갈 사람이 짜야 돼요? 야 여행 계획 좀 짜봐 이래야 돼? 갈 사람이 짜야지. 내가 짰으니까 내가 가야죠. 한 계획을 짠 사람이 하려고 한 사람인 거야. 그러면 시행자는 누구란 얘기네 다 바로? 위반한 위반권자가 되는 거예요. 시행자를 외우고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지. 예. 그럼 이 시행자 누구예요? 그러면 누구예요? 위반권자야. 위반권자를 풀어 썼을 때 원칙이 아까 특, 광, 특, 시장, 군수고 이게 국가계획 관련돼서 중요한 거면 다 나와라. 어느 분야죠? 국자. 광역도시계획 관련된 시도에 걸쳐버리면 같은 도에 있으면 도사해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 위반권자, 이 사람이 시행자인데 이게 도로를 전문으로 건설하는 그 공사가 하나 있는데 한국도로공사 있죠. 걔네나 뭐 어떤 건설회사 있을 거 아니야. 걔네들을 시행자로 지정해서 할 수도 있어요. 이걸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라고 그래. 도로 이거 하나 결정하는 게 아니라 도로 설치하려고 할 때 시에서 도로 결정하는 거 한두 개가 아니라 수백 개 한꺼번에 결정합니다. 그럼 이거를 국가지자체에서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네가 해라, 요건 네가 해라 이렇게 정할 수 있다고요. 그럼 이제 혹시 그 지하철 공사장 가면 지하철 갈 때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차 막 가다 보면 당당당당당 하다 가잖아요.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밑에 지하 파고 있을 때. 여기 옆에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무슨 철도 건설 사업 해가지고 뭐 70109 뭐 이렇게 써 있는 거 본 적 있나? 여기 현대건설 뭐 이렇게 써 있는데. 본 적 있죠? 그럼 이거 철도 건설이 철도 무슨 시설인데? 기반시설인데 지금 시행을 누가 하는 거예요? 시행자로 지정받은 거예요. 지정받은 건데 이게 도로가 너무 길면 한 방에 못하니까 잘라서 할 수도 있는 거죠. 잘라서 하는 걸 나눠서 한다. 공사 구간 줄여서 공구 70109 첫 번째 공사 구간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7호선 1번째 라인이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이거 다 만들어지면 또 여기 가서 또 덩덩덩덩 하잖아. 70209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되는 거죠. 그럼 얘 시행자로 뭐 받은 자네? 지정받은 자. 그럼 얘네가 이제 시행자인데 이 시행자가 무슨 계획을 작성해야 된대요? 구체적인 사업을 위한 실시계획이에요. 요거를 작성해서 인가가 떨어졌을 때 공사 착수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땅을 가진 사람이 문제라는 거지. 이 땅 가진 사람. 이거 A 땅이고 옆에는 B 땅이야. B는 상관이 없죠. A 땅은 조만간 이거 뭐가 될 땅이냐 이거? 도로 될 거니까 수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용이라는 거는 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익사업일 때 무슨 사업일 때? 공익사업일 때 이때만 수용 권한을 줘요. 그러면 토지 등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얘한테 보상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공익사업을 해서 토지 등을 만약에 취득하려면 반드시 뭐를 해줘야 되죠? 보상해줘야 돼. 보상. 그래서 법 이름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이게 나왔어요. 너무 길어서 줄여서 공취법이라고 하거든요. 입법자들은 공익사업법이라고도 하고 막 그래. 네, 여기서
무슨 사업이라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네. 공익사업 인정받으면 토지 수용할 수 있게 해줄게요. 대신에 뭐 주세요? 보상금. 정당한 보상하라. 헌법 23조 3항에 있단 말이야. 그거에 맞춰서 얘가 특광, 특특시장 군수하고 국장, 도지사 같은 경우 공익사업 하는 사람 많은데 이 지정받은 자가 문제라. 민간인한테 수용 권한 주긴 좀 그렇죠. 그래서 얘는 동의 요건이 좀 있고 수용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이 법을 준용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내가 수용하려면 수용에 관한 일반법인 이 공시법을 보고 그거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이 사업은 시행하는 사람 공익사업 시행자잖아. 이 사람 보호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시행자 보호규정이 시험에서 되게 잘 나와요. 이 시행자가 사업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A한테 야, A 토지 소유자야, 너 내가 네 땅 알아보니까 지금 금액이 개별 시가가 지금 한 5억 정도 하는데 우리가 5억 8천까지 줄게. 그래서 보상금 협의서가 날라가요. 그럼 얘가 A가 소유자인지 아닌지 얘는 뭘 뜯어봐야지 아는데? 등기부등본 뜯어봐야 되죠. 그럼 등기부등본 뜯어볼 때 얘네들이 등기부 열람하면서 1,000원, 2,000원 스스로 내기 좀 그렇잖아요. 그럼 이 시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행자한테는 등기부등본 열람할 때 돈 내고 무상으로. 무상 열람 시켜주겠대. 그런 것들이 이제 시행자 보호 규정이에요. 그럼 거기 한번 볼까요? 364페이지 그 1번에 맨 위에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에서 뭐라고 써있어요? 결정. 입안하는 사람 원칙이 특광, 특시장, 군수, 예외국장, 도지사에서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자라고 돼 있죠. 그럼 이제 이 사람이 하려면 일단 시 뭐가 있어야 돼? 시 예산이 있어야 돼요. 그 시 예산에 관한 계획을 짜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 사업 시행하기 위해서 돈에 관한 계획이 있어야 되죠. 이걸 우리는 돈개별 집행계획이라고 해요. 돈개별 뭐야? 집행계획. 한번 따라해봐. 돈개별. 그럼 돈을 어떻게 집행할 건지 이게 예산이 나와야 시행자가 사업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개별 하니까 좀 쪽팔리니까 야, 너 일어서 해서 이거 단계별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 단계별. 단계별 집행계획은 앞으로 뭐 관련된 계획이에요? 돈, 예산계획. 그래서 시에서 지금 현재 50군데를 결정해 놨는데 50군데를 한꺼번에 하려면 이게 많이 들잖아. 그럼 급한 데부터 해야 돼요. 좀 다 1m씩 설치해야 돼. 급한 데부터 빨리 끝내고 나중에 이거 하는 게 맞잖아. 그러니까 예산 계획을 짤 때 야, 얘는 1년 뒤에 할 거. 1년 뒤에 할 거. 예산 1년 안에 집행하겠다. 얘는 2년 안에 예산 집행하겠다. 얘는 3년 뒤에 하겠다. 얘는 2년 뒤에 하겠다. 얘는 4년 뒤에 하겠다. 5년 뒤에 하겠다. 6년 뒤에 하겠다. 7년 뒤에 하겠다. 이거를 다 알려줘야 돼요. 그걸 무슨 계획을 짜서? 그래서 이걸 3년 안에 하는 것들을 1단계 집행계획을 하고 3년 이후에 하는 거를 2단계 집행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럼 두 개로 나눠졌네요. 뭐하고 뭐로 나눠졌어요? 1단계 집행계획하고 뭐? 2단계. 1단계는 몇 년 안에 실시할 것들. 3년 이내에 실시할 것들. 2단계는 3년 이후에 실시할 것들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럼 3년 안에 할 것들은 조만간 뭐가 나오겠네요, 이제? 예산이 나오니까 보상금이 나오겠네. 그럼 이거 3년 이후에 할 애들은 잘 봐요. 얘네들은 최소한 5년이 지날 때까지인데 땅 소유자는 내가 여기다 건물을 수용당하려면 여러분 보상금 많이 받고 싶어? 조금 받고 싶어? 많이 받으려면 가만 놔둬야 돼. 무슨 짓을 해야 돼요? 해야죠. 그럼 건물이라도 지어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네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도시군관리 결정 딱 되는 순간 이 도시군계 시설부지 되면 건축금지 들어가요. 그럼 여러분 땅인데도 불구하고 건축이 안 돼요. 건축금지 들어가니까 얘는 열받는데 몇 년 동안 안 한다네 지금. 얘는 3년 안에는 죽어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럼 3년 동안 잠깐 쓰는 거를 우리 법에서 건축법에 가면 가설건축물이라고 있어요. 가설건축물이라고 해서 임시로 사용하다가 철거하는 건축물이에요. 존치기한이 3년 이내로 돼 있어요. 그럼 이런 땅에는 가설건축물 짓게 해줘도 되는 거겠네. 그럼 이 토지 소유자의 사유재산권도 보호해야 되죠. 그럼 누구 보호해야 돼? 석권 보호 규정이랑 시행자 보호 규정이랑 이 두 가지가 시험 문제 주 안점이고 얘 한 문제가 매년 두 문제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그럼 단계별 집행계획 짜지면 수립해서 몇 단계다라고 뭐 해줘야 되죠? 공고. 그 다음에 이제 시행자가 나타나겠죠? 그럼 시행자가 짜는 계획을 아까 뭐라고? 실시계획. 실시계획 작성해서 뭐 받으면 이제 사업 들어가요? 인가. 착수한 다음에 준공모사 받으면 쓰면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 도시공개 시설사업 절차도인데 그 중에 별표가 하나 보일 겁니다. 거기 누구 보호 규정이라고? 이거 시행하는 사람 공익사업 시행자거든요. 그럼 얘가 소유자가 누군지 아닌지 뜯어볼 때 등기부 등본 열람할 때 돈 내고 무상으로. 1. 서류 무상 열람해서 등기부 등본 초본 등을 무상으로 열람하게 해주겠다. 시행자 보호를 위해서. 2번 공시송달 인정해서 법원에 원래 혹시
지금 법률행위 배우셨나? 아, 이게 민법이 안 되면 공법이 안 되거든요. 민법 빨리 공부 많이 하셔야 돼. 법률행위라고 배웠어요? 네. 법률행위. 법률행위가 뭐야? 개혁은 맞는데 법률행위. 의사표시는 배웠죠?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은 언제 하는 거지? 내 의사표시를 했을 때, 내가 발신했을 때, 도달됐을 때. 도달주의라고 원칙이라고 배웠을 건데, 발신주의 무사무체 승격에서 따로 배울 건데, 도달주의라고 그래 돼 있어요. 내가 관련 서류를 얘한테 보냈을 때 얘가 받아야 되죠. 야, 나가라. 야, 도선주택에 나가라. 얘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가 어딨어? 시행자가 서류를 보냈는데 얘가 부동산 관련된 민법 공부를 한 애예요. 1차만 공부했던 애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라고 했어요? 도달주의야. 그럼 이제 걔가 띵동 누를 거 아니에요. 띵동 누르면은 TV를 빨리 뭐 해야 돼? 꺼. 입을 테이프로 붙여야 돼요. 예. 그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3번 눌렀는데 안 나오면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얘 다시 올 거 아니에요? 도달이 안 되잖아. 그럼 얘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업하는 게 맞아요? 그럼 누가 불편해지는데? 시행자 불편해지니까 그러면 저 사람이 거소불명이라든지 어떠한 의사표시를 내가 했을 때 못 받을 상황이면 이 시행자가 법원에 가면 게시판이 있어요. 법원의 게시판에다 이 내용을 공시하는 거예요. 공시해서 2주가 지나잖아요. 2주가 지나면 송달된 걸로 인정해 줍니다. 그걸 공시송달이라고 해요. 나가 안 받아도 법원의 게시판에 공시된 걸로 끝나는 거야. 그럼 이제 공시송달을 인정해 주겠다. 누구 보호를 위해서? 그 공시송달 인정이라는 뜻이에요. 딱 뭐 그거 설명하려고 별짓 다 했네. 예. 공시송달 인정해 준대요. 누구 보호하려고 해요? 시행자. 그리고 3번에 이 사람 공익사업 시행자니까 당연히 토지를 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용하고 사용할 수가 있어야지만 되는데 1, 2, 3은 수용에 관한 거 가서 내가 할 거고 4번 국공유지 처분 제한이라는 게 뭐냐? 여기 잠깐만요. 여기 국유지가 있었던 거예요. 국유지. 그러면 이 시행자가 국유지를 취득할 때는 행정기관하고 뭐만 하면 돼요? 협의하면 끝나요. 근데 이거를 제3자 을한테 팔아버린 거야. 그럼 시행자가 다시 누구 찾아가야 되죠? 을 찾아 수용자에서 또 밟아야 돼. 누가 불편해지는데? 그럼 만약에 도시공개시설 부지 안에 국유지나 공유지가 있었다면 국공유지는 제3자에게 처분할 수가 없게 해놨어요. 처분됐다고 해도 그 계약은 무효시켜버립니다. 계약은 무효예요? 취소예요? 무효. 그래서 거기 국공유지는 처분을 못하게 해놓고 현재 이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무효로 할 테니까 누구 보호하는 거죠? 시행자 보호 규정이에요. 그리고 5번 인허가 의제라는 게 뭐냐면 얘가 여기서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를 딱 받으면 공사에 착수해야 되죠. 근데 얘가 사업하려고 했는데 이게 농지야, 농지. 농지는 농지외로 쓰려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이게 산지가 껴있었다. 산지 전용 허가를 또 받아야 돼. 근데 여기서 뭐 받았는데 지금? 실시계획 인허가 받았는데 또 받으라고 그러면 얘가 불편해지죠. 그러면 이거 관련된 인허가 27가지는 의제시켜줘 버려요. 실시계획 인가 받으면 의제시켜버려요. 그럼 누가 편해지겠네? 시행자 보호하기 위해서 인허가 의제해주겠다. 그리고 5번, 6번에 타인 토지 출입을 허용한다. 이거 뭐냐면 이 도로를 설치하려면 집안이 연약한지 안 한지 조사해봐야죠. 남의 땅에 들어갈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걸 타인 토지 출입을 허용하겠다라는 뜻이야. 누구 보호하는 규정입니다. 시행자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두고 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시행자 보호 규정 1번부터 6번 있죠. 이거 중에 이거를 이제 길게 5줄로 써놓은 다음에 틀린 거 골라라 이렇게 하는 문제예요. 그럼 내가 내볼게요. 자, 고개 들어보세요. 아직 뭐 여러분 공부 하나도 안 했지만 문제는 풀 수 있어요. 1번. 도시공개시설사업 시행자는 일정한 경우에 기초조사 등을 할 때 소유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납부하고 해당 토지 소유자 등초본 열람해야 된다. 수수료 납부해요, 안 해요? 무상 열람이랬잖아. 틀렸죠? 네. 공익사업 시행자인 도시공개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타인 토지의 출입도 가능하다. 맞죠? 그건 맞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질문을 좀 5개 만들어 놓고 틀린 거 골라봐라 이거예요. 네. 만약에 3번 도시공개사업 시행자는 특정한 경우에 사업 시행 대상 지역을 분할해서 시행할 수도 있다. 맞죠? 아까 109, 209 분할해서 한다고 그랬잖아. 분할 시행 가능한 거예요? 우리 시험에서는 분할 시행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틀렸네 이렇게 또 보내치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그런 내용들을 써놓고 옳은 것 찾아라 틀린 것 찾아라는 유형 문제로 푸는 거니까 내가 이 지문을 6개를 자주 읽으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잡으면 돼요.
할 수 있겠죠? 예. 됐고 오른쪽에 매수 청구라고 하나 있는데 매수 청구? 잠깐만 이거 내가 여지껏 누구 보호 규정 했었죠? 근데 여기 소유자도 있잖아 여기. 아까 소유자도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유자는 개인의 사유재산권이죠. 이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진 규정 중에 하나인데 그게 매수 청구예요. 매수 청구 제도가 2003년에 나와서 올해 2000 몇 년이었죠? 16년. 한 해도 안 빠지고 매년 나왔던 게 매수 청구예요. 예. 그럼 2017년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어떻게 알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래야지. 예. 나온다라고 하면 안 되죠. 예.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럼 얘는 반드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매수 청구 해가지고 1번부터 거기 5번 있을 겁니다. 거기 장기 미집행 10년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하면 6월 내 통지하고 2년 내 매수하고 20년 동안 안 하면 실효시키겠다. 형 청구하면 현금으로 주되 채권으로 주는 경우도 있다. 이거는 키워드만 제가 잡아놓은 거고 이걸 자세하게 써놓은 게 오른쪽에 3번입니다. 자, 365페이지 가면 좀 양이 많죠? 얘를 줄임말이야, 100개. 제 말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오른쪽 요 페이지만 하면 한 문제는 맞히는 거야. 40문제 중에 일단 우리 한 문제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너나 먹고 들어가는 거지. 3번에 도시공개 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라고 돼 있는데 이거 한번 해볼까? 자, 이게 도로로 이렇게 결정이 딱 되는데 이거 확대한 거예요. 이거 확대한 거예요. 확대. 도로 결정되는데 A가 땅을 갖고 있었는데 A 땅이 이거 땅, B 땅, C 땅, D 땅, E 땅. 근데 여기가 지목이 얘는 대, 전, 답, 대, 차. 지목이 몇 개? 28개. 28개. 28개인 건 아셔야 돼요. 마지막에 잡종지까지 있어요. 그 중에 지목이 대, 전, 답, 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기반시설 예정지였던 게 확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빨간 색깔로 바뀌었어요. 빨간색 바뀌면 이거 무슨 시설이라고 그랬죠? 도시공개 시설. 결정이 됐죠? 그럼 결정이 되면 아까 제일 첫 번째 이 땅은 좀 있으면 다 뭐 할 거기 때문에 수용할 거기 때문에 이 땅에다가 무슨 짓 하지 마라고 그랬죠? 무슨 행위 하지 말라고? 건축금지, 개발행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얘가 진행이 되면 아까 제일 먼저 예산이 짜져야 된댔죠. 단계별 집행계획을 짜야 되는데 단계별 집행계획을 2년 안에 짜라고 돼 있어요. 이걸 2년 안에 짜가지고 공고해 주라고 돼 있는데 2년 안에 공고할 때 내 땅이 지금 현재 4년 뒤에 하는 2단계로 공고가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결정이 딱 되고 나서 단계별 집행 짜야 되는데 2년 안에 단계별 집행 짰어야 되는데 2년 안에 단계별 집행 안 짰어. 짜긴 짰는데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이 안 된 거예요. 1단계에 포함이 안 됐다는 말은 어디 있다는 얘기죠? 2단계면은 몇 년 뒤에 하는 거네? 3년 뒤에 하는 거죠? 네. 그럼 1단계 포함이 안 됐거나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이 안 됐습니다. 수립이 안 됐다는 얘기는 몇 년 안에는 안 한다는 얘기네? 3년 안에 안 할 것 같으면 이 땅 소유자들한테 건축하지 말라고 했지만 사유재산권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유재산권을 보호해주겠다. 사건 보호원 규정이 나왔어요. 그러면 임시로 건물 짓는 거 가설건축물이죠? 가설건축물이다. 또는 공작물 같은 거. 이거는 내가 너 허가해줄게. 이거는 먹고 자는데 지 없게끔 해주겠다. 그리고 기존에 건물이 있었는데 만약에 자 A 건물이 있었는데 여기다가 새로 건물을 짓게 되면 이거 나중에 철거해야 되죠. 그럼 보상금 많이 나가겠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건물을 동일 규모 내에서 뜯어 고치는 게 있어요. 동일 규모 내에서 뜯어 고치는 거를 우리 개축하고 재축이라고 그래. 그럼 뭐하고 뭐는 허용해 주겠다. 개축하고 재축은 허용해 주겠대. 그래서 이거를 우리 가, 공, 개라고 그래요. 이 세 가지를 일단 허가를 해줄 텐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게 수립이 된 거예요. 그럼 사업을 이제 뭐 하겠네 이제? 실시하게 되면 누가 나타나겠네? 이제 시행자가 나타나서 여기를 이제 밀 겁니다. 밀려고 그랬는데 얘가 여기다가 가설건축물을 하나 쳐놨고 공작물을 하나 설치해놨고 가설건축물, 공작물 이건 개축을 한 거야. 여기서 시행자가 싹 밀 때 가설건축물, 공작물을 치워줘야지 맞아요? A야 치워라 그래야지 맞아? 너가 쓰고 싶어서 가설건축물 한 거니까 치워놔라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설건축물, 공작물은 야, 너 3월 전까지 원상태로 돌려놔 해서 원상 회복 명령합니다. 뭐 한다고요?
원상회복 명령한대. 그럼 원상회복 명령하면 얘에 따라 이행해야 되죠. 내가 안 했어. 안 하게 되면 강제로 철거해 버려요. 근데 개축재축은 기존의 건물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있었던 거니까 얘는 보상해준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보상 안 해주고 얘가 치워야 돼 이거. 근데 개축한 거는 기존에 있던 거니까 뭐 해줘야 돼요? 보상. 그럼 보상해주겠다 해서 사건 보호 원이 나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시간이 지나도 안 하는 거야.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40년이 지나도 안 하는 거야. 그럼 계속 가사고증만 짓고 살면은 저 A의 사유 재산권이 너무 침해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언제 나온 거냐면 이게 1970년대 70년대면 어느 분이 있을 때지?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대한민국 잘 살아봅시다 라고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게 뭐였지? 세월호도 했어요. 잘 살아보자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6.25 이후에 모든 게 다 소실되고 갖고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손가락밖에 없어. 뭐 자원이 있어, 뭐가 있어. 예.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그러면 가죽 만들자, 쥐새끼 잡아라. 예. 그리고 뭐 가발 만들고 신발 만들고 옷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내수시장에서 이게 돼요? 안 되잖아요. 내수시장에서 안 되니까 이 사람이 지금 해야 되는 건 이거를 해외로 갖다 팔아야 되잖아요. 만든 거 해외에서 갖다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삼면이 뭐예요? 바다인데 일단 중국은 우리보다 더 못 살았어.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일본이나 어디로? 미국이나 이런 데 가야 되니까 배 타고 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쪽에 항구가 있는데 어디가 제일 크지? 크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선적해서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물건을 만들고 여기서 물건 만들었는데 일로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빨리 뭐 만들어야 돼? 기반시설 뭐 만들어야 돼요? 고속도로 만들어야지. 예. 고속도로. 그래서 여기 서울, 인천, 뭐야? 경기. 이거 여기 수도권이잖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런 무슨 도로를? 경부 고속도로 만들었어요. 이때 1970년대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이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뭐가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돈을 빌리려고 온갖 나라 다 갔는데 우방 국가인 미국도 돈을 안 빌려준대요. 그러니까 결론은 일본, 미국 안 빌려주니까 한 군데에서 전화가 왔어. 전화 와서 돈 빌려줄 테니까 니네는 사람 좀 보내주려는 거야. 그래서 서독에서 연락이 온 거야. 서독에서 연락이 와서 그러면 광부하고 간호사 좀 보내주래요. 국제시장 영화 봤어요? 네. 국제시장 영화 거기 그거야. 파독. 들어봤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전부 다 보내가지고 거기 광부 보내놨었고 간호사 보내놨는데 간호사가 하는 일이 간호를 해요. 시체 닦아. 시체 닦고 광부 보내놨더니 들어가서 나오질 않아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응원차 박정희 대통령이 갔거든요. 갔는데 거기서 3시간을 울었대요. 내가 우리나라 자세하게 하겠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그러면서 한참 울었는데 서독 총리인가? 그 사람하고 만나서 독대하면서 대한민국이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잠깐 오시라고 해서 차를 타고 가더래요. 붕 가더니 갑자기 딱 내리더니 지금 우리가 뭘 타고 왔냐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우토반이라고 타고 왔대. 그래서 우리나라가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물자 수송이라는 거예요. 이게 수송이 빨라지는 순간부터 수출도 많아지고 하면서 좋았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오자마자 한 분이 이게 뭐야? 도로 설치한 거야. 근데 고속도로 설치하는데 또 뭐가 들어요? 돈 들잖아. 그래서 현대건설 그때 정 회장 있었죠. 돌아가신. 정 회장 너 얼마면 할 수 있겠냐 했더니 너무 많은 금액을 부른 거야. 도로공사도 마찬가지고 안 되겠다. 군인시켜. 그래서 3교대로 해가지고 만든 거야. 그래서 3교대로 해가지고 저기 어디야? 그 종로에서 쭉 내려오면은 강물은 흘러갑니다. 이거 뭐야 그게? 그 제사환경고가 뭐냐고. 한남대교예요. 한남대교. 제사환경교가 한남대교예요. 한남대교 쭉 와가지고 경부고속도로 쭉 깔았잖아요. 아시아에서 제일 긴 그 고속도로인데 제일 빨리 만들어낸 게 이 경부고속도로예요. 누구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군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3교대로 해가지고 했대요. 비용도 제일 적게 들고. 그래서 이거 딱 만들고 난 다음에 이 라인으로 토지 가격이 100배 이상 뜬 거예요. 왜? 일로 가야 되고, 일로 가야 되고, 일로 가야 되고, 일로 가야 되니까 여기서 물건 만들어낸 거 다 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이런 뭐도 만들어야 돼? 도로. 도로가 한두 개가 아니란 말이야, 이게. 네. 도로. 저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많이 결정을 해놨는데 지자체가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설치를 하겠죠. 근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지자체 결정이 되는데 A라는 애가 있었어요. A라는 애가 있었는데 와이프가 요 A- 낳다가 돌아가셨어. A-. 그러니까 아들이 5살짜리인데 근데 와이프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얘를 이제 혼자 업어 키운 거예요. 키웠는데
얘가 갖고 있던 유일한 땅이 도로로 결정이 돼서 얘는 집 짓고 살려고 그랬는데 못 짓게 해놨잖아요. 그럼 빨리 뭐라도 받고 보상받고 딴 데 가서 뭐 하려고 그러는데 결정은 해놓고 사업을 실시를 안 하는 거야. 사업 실시를 안 해. 그럼 얘는 지금 현재 2년이 지나도 안 하고 5년이 지나도 안 하고 10년이 지나도 안 해. 그럼 계속 힘들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옆에 있는 애 B 같은 경우는 땅값 올라가지고 얘는 승승장구 잘 살고 있는데 자기는 제한만 받고 뭐도 안 나오고요. 보상도 안 나와. 보상이 나오려면 실시해야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보상 규정을 두지 않았던 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들한테 야 옆집 할머니 집에 이틀만 가 있어. 아빠 서울 좀 갔다 올게. 그래서 얘가 옆집 할머니네 갔어요. 얘가 어디 갔냐면 이렇게 해서 청와대까지 간 거야. 청와대 앞에 와서 1인 시위한 거야. 이렇게 해서 박정희는 물러가라 이렇게 했는데 평화 시위한 거야. 그럼 박정희가 물러가요? 얘가 물러가요? 얘가 물러가지. 검은 옷 입은 애가 와가지고 앞으로 끌고 가지도 않아. 뒤로 줄줄 끌고 가요. 삼청 뭐 이런 데 있어. 거기 가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교육을 받고 돌아오는 건데 코란도 타고 오거든 꼭. 삼중교육 때 영화 봤죠? 교육이 아니라 뭐 사람 패고 하는 거잖아. 예. 그래서 이제 일주일 지나고 나서 이제 되돌아와서 여기서 코란도에서 내려갔더니 얘가 딱 내리더니 아버지 못하고 엄마도 못하고 불쌍해진 거예요. 아들내미가 막 달려오는데 누구세요? 막 그래요. 아들이 지금 이걸 보면서 어떻게 컸겠어? 우리 아버지를 만든 저 사람이 싫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얘가 공부를 열심히 한 거야. 어느덧 20살이 된 거죠. 서울대 법대 간 겁니다. 서울대 법대 갔는데 얘가 법대를 가긴 가는데 방학을 되게 싫어해요. 방학을 왜 싫어할까? 방학 때만 가면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내가 가면 아버지가 나한테 아빠 그래. 얼마나 열받겠어 얘가.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지금 현재 헌법 몇 조라고 그랬지? 헌법이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해가지고 우리 했잖아 그때.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23조 3항에 1항 이렇게 돼 있어. 23조. 재산권 보장 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2항. 재산권에 대한 침해 등할 때 법률로서 해라. 3항. 재산권 등의 침해를 할 때는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은 하여야 한다. 이렇게 써있어요. 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얘가 이제 97년도구나. 97년도에 소송을 건 거예요. 국가를 상대로. 국가 상대로 했는데 이게 헌법재판소까지 간 거야.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났는데 이때 어떻게 났냐면 얘가 이겼을 것 같아요? 국가가 이겼을 것 같아요? 느낌상. 응? 내가 이 말을 할 때는 얘가 이겼으니까 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응? 국가가 이겼으면 내가 하진 않지. 응? 자,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소 판사가 몇 명이지? 9명이에요. 짝수가 되면 의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5대 4로 국가가 일단 비슷하게 이긴 것처럼 보이면서 진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헌법재판소 판사가 하는 말이 국가야 너는 했어요. 국가한테 너는 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이분밖에 없어요. 국가 너는 1970년대 이제 90년대로 넘어온 거잖아요. 1970년대 도시공개 그 당시에 도시계획법이라고 그랬어요. 도시계획법에 도로의 지정이라고 돼 있어요. 기반시설의 지정 해놓고 지정이 되면 건축하지 말아라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 너는 1970년대 당시에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공개 시설을 결정한 것은 네가 추구한 헌법의 합헌이나 결정이 되고 장기간 그것도 10년씩이나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서 보상을 하지 않은 것은 이거는 헌법이 추구하는 바에 맞지 못하며 헌법 23조 3항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합치되지 않는다 뭐예요? 불합치라고 해요. 헌법에 불합치 판결이 있고 이게 위헌 판결이 있어요. 근데 위헌 판결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뜻이에요. 불합치 판결은 합치되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누가 더 세 보이세요? 느낌상? 위헌은 즉시 무효인데 불합치 판결은 한참 뒤 무효입니다. 한참 뒤 무효. 무슨 뜻이냐? 즉시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위헌 판결 떨어지는 순간 그동안 결정된 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한참 뒤 무효라는 말은 유예기간을 좀 주겠다. 그때까지 만약에 안 하면 얘는 뭐예요? 위헌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겁이 난 거지. 이 재판소 판사도. 왜 그랬냐면 도로 결정한 거 있죠. 지금 이거
위헌 판결 받아버리잖아요. 대한민국에 결정됐던 거 다 없어져요. 그 사이에 여기다 건물 져버리면 이제 도로 설치는 곤란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판결을 못 때렸어요? 겁이 나서? 위헌 판결을 못 때리고 불합치 판결 때리면서 이랬어요. 그러면 현재 불합치된 상황에 있어서 국가 너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든지 입법화해서 법을 만들든지 아니면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더불어 강산이 2번 변했어. 강산이 2번 변할 때까지 안 하면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할 것이다. 땅땅땅땅 이게 들었대요. 이게 판례예요. 잘 봐봐. 제도를 만들든지 법을 만들든지 보상을 해서 헌법에 위배되는 거를 합치하게 되면 위헌 판결이 아닌 거야. 그래서 얘네가 빨리 해야 되는데 법을 만들려니까 시간이 없고 보상하려니까 돈이 없어. 그럼 결론은 뭐밖에 없어요? 제도를 도입할 때 그러면 우리 판사님께서 몇 년이라고 하셨죠? 10년이 될 때까지 안 한 거는 너무 한 거니까 그럼 10년이 될 때까지 사업을 안 했을 때에는 사달라고 하면 사주자. 그래서 매수를 해달라고 뭐 한대? 청구한대. 이걸 매수 청구 제도로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결정된 땅 중에 뭐 하지 말라고 그랬죠 지금? 이 땅에다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건축하지 마. 농사 짓지 말라고 한 적 없죠? 그럼 얘 B는 전이죠? 얘가 과도한 제한을 받은 애가? 아니에요. 건물을 지려면 지목이 뭐였지? 그럼 대인 사람만 하게 하는 게 맞다 해서 단서 규정에 지목이 뭐인 자만 대인 토지 소유자만 이라는 단서가 들어간 거예요. 매수 청구하려면 지목이 뭐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인 토지 소유자가 몇 년 동안 안 했을 때 그럼 매수 청구하게 되면 사줄 수는 있는데 예산 범위에서 하는 청구권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까 강산이 2번이면 몇 년이죠? 20년이 지날 때까지 안 했다는 얘기는 의사가 없는 거죠. 그때는 효력을 상실시키겠다 해가지고 헌법에 불합치 판결 받았던 거를 합헌화시킨 거야. 그래서 새로 나오는 제도가 무슨 제도예요? 매수 청구. 즉 매수 청구 제도가 이래서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결정되고 나서 몇 년 동안 안 하면 여기 10년 요거예요. 10년. 10년 동안 안 하면 이제는 내 땅 좀 사주세요 라고 할 수 있대요. 그걸 뭐라고 하는데? 매수 청구. 그럼 매수 청구 해라. 지목이 뭐여야 된다는 뜻이지? 그래서 지목이 대인 누가? 토지 소유자가 내 땅 좀 사주세요. 매수 청구를 그럼 누구한테 할 거냐? 설치하려고 한 사람한테 가야죠. 설치하려고 한 사람이 계획을 뭐 한 사람? 시행한 사람 2번권자잖아. 그러면 누구한테 가면 돼? 특광, 특특, 시장군수에서 특광, 특, 시장, 군수한테 해라. 근데 아까 특광, 특특, 시장군수가 할자를 정해놓을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시행자를 정해놨으면 누구한테 하면 되겠네? 시행자. 그래서 시행자가 정해져 있으면 누구한테 하세요? 시행자. 설치관리 의무자가 있으면 설치관리 의무자에게 하래요. 현재 설치하거나 관리할 의무자가 있으면 설치관리 의무자에게 하는데 둘이 다를 수도 있나요? 저희? 다를 수도 있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럼 다를 경우에 지금 설치한 사람 한참 뒤에 관리할 사람? 지금 설치한 사람. 지금 설치한 사람한테 뭐 하면 돼요? 매청하면 돼. 그럼 이 사람이 매청구자인데 보통 청구 들어왔다고 돈을 바로 줄 수는 없거든요.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되니까 예산 잡아야죠. 그래서 보통 예산은 내후년 예산 잡거든요. 내후년이면 몇 년이에요? 그래서 2년 안에는 매수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청구 들어온 날로부터 내가 몇 월 안에 매수할지 안 할지를 통지하고 6월 안에 통지하고 내후년이니까 몇 년 안에? 2년 안에 매수를 하겠다. 매수를 할 건데 만약에 예산이 없어서 매수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죠. 매수하기로 해놓고 매수를 안 해서 지연해버리면 얘 매수 청구 왜 한 거야? 얘 이거 왜 한 거야?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사건보호 1이 아니라 이제 2 나와요. 매수를 안 하기로 했거나 매수하기로 했는데 매수를 못했을 때는 사건보호 2 나옵니다. 그럼 아까 전에는 뭐 하라고 그랬냐면 가설건축물 하라고 그랬죠. 그럼 가설건축물은 나중에 뭐 해야 되지? 철거해야 되잖아요. 그럼 철거하면 이제 무슨 의미가 있냐? 이제 10년 기다린 애들한테는 그러면 가설건축물 하지 말고 영구건축물을 짓게끔 해주자. 영구건축물을 짓는데 문제가 생긴 게 아까 실효되는 거 몇 년이었죠? 20년. 그럼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을 안 하면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저 결정된 거 실효시켜 버리겠다고 해놨어요. 뭐 하겠다고? 실효. 효력을 잃는다고? 실효. 그러면 요때 가서 사업을 실시하게 될지 요때 가서 하게 될지 요때 가서 할지 안 해서 없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그러면 나중에 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그 건물을 뭐 해야 되죠? 철거하면서 뭐를 줘야 되는데 보상을 주려고 했더니 이게 20층짜리 줘버리면 보상금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3층 이하짜리 순수 단독 지어라 이렇게 해놨어. 몇 층 이하짜리?
순수 단독. 다중 다가구 지면 가구 수가 많은 보상금 많이 늘어나잖아. 그래서 순수 단독만 짓게 해주겠다. 그리고 3층 이하짜리 먹고 살게끔 1종 근린생활시설하고 2종 근린생활시설은 질 수 있게 해줄게. 그러니까 1종, 2종 근생이라는 건 상가 있죠, 상가. 그러니까 상가 질 수 있게 해줄 건데 위락적인 요소 들어간 건 안 되니까 그거 빼겠다 해서 단란주점이란 말 들어봤어요? 안마 시술소 들어봤죠? 노래 연습장 들어봤지? 고시원 이름이 다중생활시설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다중생활시설 요거는 빼고 요거는 허가받아서 요거는 허용해주겠다. 그리고 지장 주지 않는 공작물 설치도 허용해줄게. 그래서 이거를 330이라고 그래요.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잖아요? 가공계고 얘는 뭐예요? 330이잖아. 이걸 섞어서 내는 거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냈던 거야. 저거는 뭐예요? 가공계. 사건보 2는 뭐예요? 330이에요. 그럼 여기서 매수를 하기로 해놓고 매수를 안 했을 때는 이거라도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몇 년이 지나면 20년이 되는 날에 당장 실효시켰죠. 근데 매수하기로 했으면 얘한테 이게 A 토지였으니까 이 토지 가격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한테 줄 때 이 매수 가격하고 절차를 정해야 되는데 이 가격은 아까 이 땅 뭐 할 땅이었지 이거? 수용. 수용에 관한 일반법 이름이 무슨 법이었지? 수용에 관한 일반법 아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뭐 좀 어려운 법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들어둔 것만 하면 돼. 괜찮아. 단 안 나와도 돼요. 그럼 공지법에 따라 수용 보상금이 나올 건데 그럼 이 가격 절차는 얘랑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매수 가격 절차는 무슨 법을 준용하겠다. 공시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을 준용해서 정하고 당연히 원칙은 뭘로 지급하는 거냐면 원칙이 현금을 지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채권 줘야 되는 거예요? 현금 줘야죠. 이게 만약에 10억이 나왔어. 10억이 나왔으면 원칙이 뭘로 지급하냐면 현금 지급이에요.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뭐냐면 잘 봐봐요. A 같은 애가 20명인 거야. 20명이면 얼마야? 200억. 시 예산이 120억밖에 없는데 그러면 120억 주고 사면 나머지 8명은 못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고민한 거예요. 그러면 지자체는 돈이 없을 때 끊어주는 게 있어요. 지자체는 여기 특광특특시장소 같은 경우는 돈 없으면은 뭐 찍으면 되죠. 뭐 찍으면 되죠? 채권. 채권인데 이 땅이 무슨 시설 부지였지? 도시군계획 시설 부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도시군계획 시설 채권이라고 했어요. 도시군계획 무슨 채권? 시설 채권. 이거 발행하겠다. 이거 의무자가 지자체인 경우에만. 지자체는 채권 발행에 관한 법이 없으면 지방에 있는 지방재정법을 준용해서 채권 발행하시면 되고 이 채권은 원칙으로 주는 게 아니죠. 그럼 이거는 예외니까 저 A가 뭐 해야 돼요? 원해야 돼. I want to 채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뭐 할 때? 원할 때. 토지 소유자가 원할 때. 다른 말로 미쳤을 때라고 그래요. 미쳤을 때. 여러분 10억을 현금으로 받을래요? 채권으로 한참 뒤에 받으실래요? 이거 사놓으면 10억 딴 거 사놓으면 땅값이라도 오르는데 그러니까 얘네가 거의 원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거 원하지는 않는데 3% 이상이 전부 다 채권 받아라니까 99% 거의 98%가 현금 달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잖냐.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A 땅, B 땅, C 땅 청구한 애 중에 얘가 제주도 사는 애인 거야. 서울 물건인데. 그럼 얘는 실제 여기 살지 않았던 애죠. 실제 이용하지 않았던 애잖아. 이런 애들은 그냥 채권 줘도 되겠다 해서 여기 살지 않았던 소유자를 뭐라고 하죠? 부재부동산 소유자거나 업무용이 아닌 거를 뭐라고 그래? 비업무용.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야 그러면 강제로라도 뭘로 주겠다? 채권. 근데 10억 받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채권 달라면 열받잖아요. 그래서 용돈 3천만 원 줘요. 용돈은 얼마 줘요? 3천만 원. 소나타 타고 돌아다니라고 용돈 얼마? 3천.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채권 발행하겠다라고 나왔어요. 그럼 이제 채권이라는 거는 이자가 있어야 되니까 이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상환 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자, 매청구 들어온 게 몇 년 만에 들어온 거지? 10년. 그럼 남은 게 몇 년이에요? 몇 년 안에는 끝나야겠네. 10년 이내에서 지자체 조례가 정하면 돼요. 그리고 이율이라는 건 자, 여러분 이 10억을 갖고 은행에 넣어놓으면 은행 이자가 매달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 나와. 근데 채권이 400만 원이 나와. 뭐 원할래? 현금 원하죠. 그럼 은행 이자보다 높아야 돼? 낮아야 돼? 높아야 애들이 원할 거 아니냐. 그래서 은행 이자율보다는 높게 주겠다 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1년 만기 예금 금리 평균 이상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발행하겠다 해서
도시공개 시설채권 발행한 거야. 그래서 지금 제가 판사한 거 있죠. 판사한 거 중에 한 글자도 안 빼고 다 나왔어요. 제가 지금 판사한 게.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아까 2003년부터 한 번도 안 쉬고 나왔댔잖아요. 지금 하기 싫어졌지. 그러니까 이 내용이 있다라는 걸 들어둔 다음에 자주 보다 보면 맞출 수 있다 이 말이야. 이거를 처음 듣고 외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감만 잡는 거지. 그래서 거기 들어보실래요? 매수청구제도는 헌법 뭐 때문에 나온 거예요? 헌법 위헌 판결, 불합치 판결. 헌법 불합치 판결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가 장기간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서 보상금도 받지 않았던 게 헌법 위헌 판결을 받았어. 불합치 판결. 불합치. 그래서 얘네가 만든 제도가 무슨 제도예요? 매수청구 제도예요. 그럼 이제 몇 년 동안 안 하면 매수청구 하게 해줄게. 10년. 지목이 뭐여야 돼? 대. 그럼 통보는 6월 안에 해주고 몇 년 안에 사겠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거 지나면 없애버릴게. 20년. 그 정도 개념에다 살붙이는 거예요. 누구한테 매수청구할 거야? 뭘로 줄 거야? 언제까지 줄 거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살붙이는 거니까 개념은 결정되고 몇 년 동안 안 하면 10년. 매수청구는 개나 소나 다 하는 거예요? 지목이 뭐? 대. 그럼 통보 매달 6월. 2년 내 매수. 그리고 나서 20년 동안 안 하면 실효된대요. 그럼 매수하기로 했으면 현금 주면 되죠? 근데 매수 안 하기로 했어. 그럼 진짜 미안한 거잖아요. 그때는 너 330이라도 해라. 3층 이하의 단독, 3층 이하의 1, 2점 분생, 그리고 공작물. 들어본 것 같아요? 매수하기로 했으면 뭐 줄게? 현금. 근데 이게 채권 발행하는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뭐 하면, 원하면. 너 안 살았잖아. 그게 뭐예요? 부재부동산 또는 비업무용. 용돈 내가 얼마는 주겠다. 초과 부분만 채권 갖고 있으니까 10억이면 3천만 원 현금에 9억 7천이 채권으로 와요. 대신에 이거 걱정하지 마. 은행 이자보다 높게 줄게. 이렇게. 제가 이해된 거죠? 그걸 이제 거기 365페이지에 1번부터 8번까지 축소하는 건데 1번 보실까? 매수청구제도 도입 당시 배경은 아까 결정되고 몇 년 이상 시행되지 않았죠? 10년. 부지 중에 지목이 뭐? 대인 토지인데 보상 규정이 없어가지고 행위자를 가하고 있던 저 도시계획법이 헌법의 위헌이라고 헌법 뭐 때렸어요? 불합치 판정 받아 새로 도입한 제도다. 그럼 매수청구 요건이 뭐예요? 그러면 몇 년? 사업 시행되지 아니하였을 때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시식의 인가가 난 거야. 이게. 시식의 인가는 났는데 착수가 아직 안 될 수도 있죠. 그럼 시식의 인가가 났을 때는 좀 있다가 뭐가 나오겠네? 보상금. 요때는 매수청구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시식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행해졌다면 매수청구 할 수 없고, 그리고 3. 매수무전 아까 3명인데 원칙이 누구였었죠? 특광, 특특, 시장, 군수국. 이 시행자가 있으면 시행자. 3번에 설치관리 의무자가 있으면 그 의무진자한테 하면 돼요. 통지는 몇 월 안에 매수하겠다 알려주고 6월. 통지한 날부터 몇 년 내 매수? 2년. 단 대금 지급은 뭘로 주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근데 지자체인 경우만 뭐 발행할 수도 있어요? 채권. 사유가 1. 기억에 소유자가 뭐 할 때? 원할 때. 원하지 않으면 부재부동산 비용무용이면 용돈 얼마 주고? 그러면 초과 금액에 대해서 지급하는 거죠. 소유자가 원하지 않아도 반에서 발행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자체 발행하니까 지방재정에 관한 법의 준용에 따라 상환기간은 몇 년을 넘을 수 없고 10년. 이율은 전국 대상하는 은행 있죠. 예금리 평균보다 뭐 이상. 매수하는 요 가격은 무슨 법을 준용하면 돼요? 공시법을 준용하면 되고 7번에 매수 안 하기로 했어. 그럼 진짜 미안한 거죠. 그럼 단독주택 몇 층 이하짜리? 3층. 여기서 다가구 다중은 안 돼요. 그리고 1종 2종 분생인데 아까 단한노다 4개 안 된댔죠.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소를 제외하고 3층 이하짜리 2종은 가능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공작물 허용해 줄 건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강산이 몇 번 변하면 없어졌지? 2번. 몇 번? 20년. 그래서 그 8번이 셋째 줄에 있는데 20년이 되는 날까지 안 하면 20년이 되는 날에 뭐? 다음날 효력을 뭐한다? 상실한다. 요까지가 이제 규정이 있다가 작년에 뒤로 넘겨보세요. 그 9번이 해제 공고가 새로 신설이 된 거예요. 이건 이제 기본 이론들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 1번부터 8번까지가 머릿속에 있는 사람은 진짜 한 번 듣고 이게 내 머릿속에 있다. 대단한 사람이거나 제가 대단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한번 해볼까? 매수청구 몇 년? 10년. 실효 몇 년이에요? 20년. 그럼 매수하겠다 안 하겠다 기다리라 해서 통보해줘야 되죠. 언제까지? 6월. 통보했으면 언제까지 매수해야 돼? 2년. 근데 안 한 거야 이 자식. 나쁜 자식이 안 했어요. 진짜 미안하니까 뭐라도 해라. 3, 3층 이하의 단독. 3층 이하의 근린생활시설인데 4개 뺐죠. 4개. 단한노다 4개 뺀 거야.
공이 뭐예요? 공작물. 그리고 매수하겠다 그러면 뭘로 줘야 되는데? 형, 지자체만 채권 발행할 수 있었죠. 상환기간 몇 년? 10년이네. 이자율은 은행이자보다 높게. 용돈은 얼마 줘요? 3천. 초과 부분은 채권 주겠다. 그 얘기예요. 예. 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 그림 몇 번 보다 보면 금방 돼요. 자, 여기 아까 기반시설이 결정이 딱 되면 이름이 뭐로 바뀌었어요? 도시공개시설. 이 도시공개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도시공개시설 사업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거 입안했던 사람이 이제 뭐예요? 시행자잖아. 얘가 시행을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결정만 해놓고. 그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한 상태 지나버린 거야. 그러면 결정이 됐을 때 결정이 되고 몇 년 동안 사업을 안 하면 10년. 요거는 무슨 청구? 6월에 뭐 해야 돼? 통지. 2년 내 매수. 안 하고 몇 년 지나면 2년이 된 날에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살 붙이는 거라고 이렇게. 일단 그림 하나 책이 잡아놓고 그다음에 살 붙이면 두 번, 세 번 볼 때쯤 되면 내가 머릿속에서 약간 그려질 거예요. 판서를 하는 목적은 머릿속에 남으라고 하는 거니까 외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됐죠? 그럼 잠깐 쉬었다가 뒤에 넘기시면은 이제 국토기획법 끝났죠? 원래 토지거래 허가가 나와야 되는데 토지거래 허가가 중개사법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아마 중개사법 선생님이 이제 토지거래 허가 할 거고 이제는 도시개발법으로 바로 넘어갈 건데 개발법을 하기 전에 건축법을 먼저 할 거예요. 그래서 건축법 관련된 거 좀 할게요. 잠깐만 쉬었다가 잠깐만 쉬겠습니다.